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이 당선자 보고회를 겸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신 대로 잔치집입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위 구성도 발표됐습니다. 유가족들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상규명 대신 지원, 보상 쪽으로 초점을 돌리려는 시도를 명확히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차 보입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새누리당이 재보선 압승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잔치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재보선 당선자들이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고 기존 의원들도 박수와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겸손한 모습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도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작을 나경원 당선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제 선거 결과를 끝까지 땀을 쥐면서 보신 거 맞으시죠? 네. 오늘 아침에도 사실 출근 인사 다니고 지역에 인사 다니다가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해 주시는데 저는 우리가 이 뒤에 쓴 플랜카드 같은 새누리당의 이름은 혁신이라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 국민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왔지만 또 금방 친정 같은 느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의원총회는 재보선 승리 후 세월호 문제를 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내에 피해자 지원 특위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세월호 문제를 피해자 가족 지원의 틀로 가두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청문회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세울 수 없다는 점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의총에서는 김태흠 의원이 유족들을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 정의와 국회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합의 이른바 새누리당 깃발을 꽂은 이정현 의원의 향후 역할이 주목됩니다.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는 역할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당내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계에서 벌써부터 이정현 의원을 당 최고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한 건 개파 차원에서 이 의원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친박인 홍문종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에게 이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가 호남 예우를 강조한 만큼 최고위원 이정현을 거부할 명분은 뚜렷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과 협력해 김무성 대표를 대할 경우 향후 나타날 당청 갈등이 당내 갈등으로도 번질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여전히 낮습니다. 새누리당의 재보선 압승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도에 관한 긍정평가, 흔히 말하는 지지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취임 후 최저치인 40%에 머물렀습니다. 부정평가는 49%로 전주보다 1%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긍정평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누리당의 재보선 압승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식 알아보죠. 오늘 상임고문단 회의, 또 중진위원 회의 잇따라 열렸습니다. 참석자들 표정이 어떻던가요? 네, 취재진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들어선 회의실에서의 취재 열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이 앉은 테이블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민주연합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선 직무대행은 오전에는 권노갑, 정동영, 한명숙 고문 등이 포함된 12명의 상임 고문단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박기춘, 전병헌, 추미애 의원 등 3선 이상의 중진위원들을 만나 비대위 구성과 운영을 논의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이번 주말엔 당 소속 의원과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연 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퇴위 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앞으로 출범할 비대위는 당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책을 세울 혁신 비대위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비대위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전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로 치러야 하며 그 시기는 정기 국회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말에서 3월 중에 치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당대회 시점에 관한 의견과 혁신 비대위에 관한 의견은 오후 회의에 참석한 중진 의원들도 상임 고문단과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까지만 상황을 통제하는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비대위에서 우선 쇄신 작업을 진행한 후 내년 초 정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현재까진 커 보입니다. 혁신 과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신문이 오늘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야당의 재보선 참패는 공천 파동 때문이다. 이런 답이 가장 많았어요. 네, 응답자의 53.1%가 이번 재보선 결과는 야당의 리더십 부재와 공천 실패를 심판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어제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 같은 비율이 나왔고 정부 여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응답은 35.7%에 그쳤습니다. 선거 결과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경고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여론조사였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돌아선 민주연합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5.5%가 해체 후 재창당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도부 전면 교체와 전당대회 개최는 36.6%에 그쳤습니다. 디오피니언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진로에 대해선 특정한 흐름이 잡혔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재보선 바로 다음 날 실시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창당 등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반 가까이 나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또 검찰 그물에 걸렸습니다. 검찰이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이 철도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던데요. 조 의원에 대한 소환 날짜 잡혔습니까? 네, 검찰은 소환 날짜를 정확하게 적시하진 않았으면서도 소환 방침은 결정됐고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소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철도 관련 기관과 업계의 비리의 고리를 뜻하는 소위 철도 마피아, 철피아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조현용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인 2011년 콘크리트 궤도공법 상용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품업체인 삼표 ENC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의 차량과 아들의 집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면서 해운업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조만간 검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다음 주 중 박상은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보완 수사와 함께 정확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직까진 박상은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숙 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